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박민수 박사 TV 채널을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회 방송을 통해서 만성염증이란 무엇인가, 만성염증이 초래하는 질병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만성염증이 유발하는 병 가운데 하나인 암에 대해서 만성염증과 암과의 관련성, 만성염증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 즉 만성염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말만 들어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을 떠올리면 항상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부터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암은 한편으로는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최근 암의 조기 진단 의술, 치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암이 생긴다 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기에 암에 관해서 암을 제대로 된 예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알려드리는 암과 만성염증의 상관성에 관한 지식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매우 중요한 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사망자 수 통계가 작성된 이래 2020년 지난해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이었습니다. 암은 198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38년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의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현재도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를 위해 가장 막아야 할 질병이 바로 암인 것입니다. 물론 암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지만 현대인에게 암이 생기는 각종 원인들이 증가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삶이 경쟁과 스트레스로 채워질수록 또 우리의 의식주, 생활 속에 발암 원인들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암의 발생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국제공동연구팀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암 환자 수가 지난 10년 동안 3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암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이미 통상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의해 생기는 급성염증과는 다른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급성염증과는 달리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염증을 만성염증이라 부른다고 했었죠. 근데 이 만성염증은 모든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참으로 무서운 존재이지만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이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 만성염증 상태에 놓인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검사에서조차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이를 놓치기가 더욱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되거나 알아채지 못한 만성염증이 결국에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통계상으로도 만성염증은 암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건강정신센터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오랜 전부터 의학자들은 만성염증이 암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기전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 만성염증이 암을 일으키고 증식시키는 기전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성염증 부위에 암이 생긴다는 점은 사실 이미 19세기부터 제기된 의학적 가설이죠. 우선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들은 활성산소를 다량으로 생성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암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활성산소와 암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알려드렸으니 지난 방송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성염증은 암세포를 더 빨리 악성으로 변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즉 만성염증은 암을 더 빨리 전이시키고 더 빨리 자라게 하고 몸의 면역력을 파괴해 쉽게 회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최근 연구를 종합해보면 각종 염증세포들이 분비하는 염증물질들이 암세포의 정식, 생존 및 전이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우리 몸이 만성염증 상태에 있을 경우 이는 이미 생긴 암을 빠르게 자라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우선 만성염증은 상피세포의 정식순환 횟수, 다시 말해 상피세포가 정식되는 횟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암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죠. 우선 만성염증은 우리 세포 조직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려면 새로운 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세포 분열이 더 많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포 분열 횟수가 증가할수록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만성염증은 우리 몸에 손상된 DNA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해서 암을 일으키거나 암이 빨리 자라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의 DNA는 모든 생명활동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이를 잘 보존하는 것이 병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DNA는 자외선, 화학물질, 방사능 등 여러 외부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망가진 DNA를 고치려는 DNA 복구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DNA 복구는 우리 몸에서 지금 발생한 DNA의 손상을 확인하고서 이를 교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다시 치유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 몸의 DNA도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동시에 또 DNA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DNA가 손상된 것을 효과적으로 복구하지 못한 세포는 노화 또는 영구적인 활동 중지, 세포 사멸 상태에 빠지거나 세포의 가다 증식으로 인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DNA 복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세포 내에 계속 축적되면서 그로 인해 암을 발병시키는 것이죠. 이는 과학적으로도 여러 차례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MIT 공대 베빈 앵겔워드 교수 연구팀은 국제하수지인 플로스 제네틱스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생지에 지속적으로 췌장염을 유발시킨 뒤 이것이 유전자 변이를 거쳐 암으로 발전한 과정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염증 상태에 대응하기에 면역세포는 산소와 질소를 함유한 분자를 계속 생성하는데 이것이 DNA 손상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이때 염증이 세포 분열을 자극하면서 유전자 변이가 만들어지고 암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만성염증이 췌장암과 식도암, 간암, 결장암 등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지금 만성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DNA를 파괴하는 특정 음식 등을 피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공기나 음식물 속의 발암물질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 오염 물질에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DNA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만성염증이 이 손상된 DNA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DNA 회복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한데 몸이 만성염증 상태에 놓여 있으면 이 만성염증을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면서 DNA 회복에 미쳐 에너지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DNA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암이나 다른 질병에도 취약해지고 염증이 빨리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면서 이미 생긴 암세포는 더 빨리 정식하게 되고 DNA의 정상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이미 발병한 암도 제대로 고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만성염증으로 인해 암 발병, 암 전이, 암세포 정식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만성염증에 의해 세포의 분열 횟수가 증가하거나 DNA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길 수 있는 암으로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방광암, 전리스암, 위암,
난소암, 피부암 등이 있습니다. 최근 만성염증이 잠잠하던 암세포를 깨우고 또 빨리 자라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속속 밝혀졌습니다. 가령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세포는 암이 진행되면서 혈액 속으로 침투합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을 떠돌다가 암세포가 폐모세혈관에 걸리게 됩니다. 폐모세혈관이 너무 좁고 작아서 암세포들이 이 작은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에 암세포가 잡혀 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암으로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많은 암에서 폐전이가 잘 일어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모세혈관에 걸린 암세포가 자라게 하는데도 만성염증이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담배 유해 물질이나 각종 외부 독소들이 폐로 들어와 만성염증을 유발하면 폐에 걸려있던 암세포가 더욱더 빠르게 더 큰 암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신체 장기 곳곳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장기 기능의 손상까지 겹치면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을 더욱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만성염증이 우리 면역 시스템에도 큰 혼란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계가 몸에 생긴 암세포를 살해하거나 암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성염증, 염증 반응은 암의 또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더글라스 하나은과 로버트 와인버거 두 과학자가 암세포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든 4가지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두 과학자는 2000년에 발표한 암의 6가지 특징을 2011년에 새롭게 4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대사 경로, 면역에 대한 회피, 염색체 이상과 불안정한 DNA, 그리고 염증이 바로 4가지 특징입니다. 물론 염증이 무조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염증 반응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도 하죠.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이미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착한 염증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성염증은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질병이 자가면역질환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자가면역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을 방치하면 이때 증가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흔히 알레르기 체질은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 정확한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알레르기나 자가면역질환은 필연적으로 만성적인 염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만성염증이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죠. 알레르기나 자가면역질환을 계속 방치했을 때는 우울증이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즉 면역감시가 강한 사람은 뇌종양, 췌장암, 아동기에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만성염증으로 인해 피부 조직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 피부암이, 같은 이유에서 천식 있는 사람은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암이 워낙 무서운 질병이다 보니 암에 관한 정보들 가운데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정보 역시 쉽게 유포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흔히 면역과잉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암처럼 면역결핍 때문에 생기는 병에는 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속설입니다. 미국 미주리 의과대학의 밤식 군트로 박사는 폐암 환자 759명과 폐암이 없는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비교 분석해 천식 환자의 46.2%가 나중에 폐암 진단을 받은 반면 천식이 없는 환자는 그 비율이 2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천식으로 인한 만성염증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최근에는 암에 대해 면역과잉이나 면역결핍 문제보다는 만성염증의 여부를 더 중요시하는 관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자가면역질환인 각종 염증성 장질환이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전립선 역시 전립선암과의 관련이 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면역질환 때문에 생기는 만성염증이 암의 발병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만성염증이 암 유전자로의 변이를 유도해 암이 생기게 하는 기전을 가졌다는
그건 역시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국 암을 예방하고 암의 발병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각종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고 또 빨리 호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암세포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면역 능력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 충분한 면역 능력을 갖추는데도 만성염증을 막거나 회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각종 미생물이 일으키는 암에서도 만성염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5%의 암은 미생물의 감염에 의해 발생합니다. 세균 감염에 의한 만성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암으로 헬리코박터에 의한 위암이나 점막 임파종,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한 자궁경부암,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 등이 있습니다. 또 크론병이나 기향성 대장염 같은 각종 염증성 장질환 역시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염증성 장질환 역시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 역시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을 조기에 제거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감염 상태에서 만성염증이 유발되고 또 그로 인해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암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작용을 피하는데 만성염증을 이용합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이를 죽이거나 잡아먹기에 작동합니다. 그런데 암이 자기 주변에 염증을 일으켜 이런 면역세포의 활동을 방해하는 거죠.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를 면역회피라고 부르는데요. 가령 암세포는 TGF-베타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면역세포가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염증을 활용한다는 거죠. 일단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은 제거하고 조직을 복구하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면역세포에 통한 물질 제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면역세포가 더 이상 활동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암세포를 알아채고도 면역세포가 움직이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즉 암세포 주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면역세포가 활동할 수 없게 돌리면서 자신은 뒤에 숨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암은 더욱 빨리 쉽게 증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암과 만성염증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성염증은 DNA 손상을 일으켜 암이 더 잘 발병하게 만들고 암이 더 빨리 자라게 만들며 우리 몸에 암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게 만드는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서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만성염증을 막고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방송까지 잘 참고하셔서 내 몸에 혹시 만성염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각종 건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성염증을 줄이는 건강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방송과 마지막 방송에 만성염증 예방과 치료에 관해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